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오늘 있었던 재판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혜경 여사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도 참 치사하기 이를 데 없죠. 법카면 법카 아니면 선거법이면 선거법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검찰이 법카 사건을 두 개로 쪼개서 하나는 법카 사건으로 하나는 선거법 사건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김혜경 여사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선거법 사건이 맞나 싶을 그런 정도의 내용인데 하여튼 검찰이 시비를 걸면은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윤석열처럼 봐주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뭐든 봐주는 거고요. 내란을 일으켜도 봐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나 검찰이 시비를 걸겠다고 마음먹으면 점심 한 끼 먹은 거 아니 그냥 아는 아주머니들끼리 점심 한 끼 먹은 거 가지고 이게 선거법 운운을 하는 겁니다. 나 원참 이런 식이면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 요 식사도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오늘은 바로 그 사건 김혜경 여사의 선거법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현장에는 강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원지법에 다녀오셨죠? 예, 오늘은 이제 수원고등법원에 다녀왔습니다. 수원 고등법이구나. 예. 지법이 아니라. 근데 장소는 똑같아요. 네, 같은 지역. 예. 네. 오늘 김혜경 여사 선거법 재판이죠? 예, 맞습니다. 오늘 김혜경 여사의 선거법 재판을 이제 보고 왔습니다. 대략 사건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게 무슨 사건이죠? 이게 뭐 법카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에서 시작이 됐다가 분명히 시작은 법카였는데 지금은 이게 선거법 사건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액수도 보면은 5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이 법카 유용 사건인데 이 경기도 법카로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 대표를 할 때 당시에 주변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전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 이 배우자와 함께 밥을 먹었다. 근데 그 밥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긁었다라고 해서 시작된 재판이거든요. 아니 예. 참 어처구니가 없는 아니 그러니까 남편이 국회의원 일을 한다든지 그렇죠. 혹은 남편이 도지사를 한다든지 하면은 그런 부인들끼리 모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모임을 하는 모였는데 그래서 밥 먹을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사실은 그분들이 그냥 모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또 나름 또 공적인 이유를 만난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런데 이걸 문제로 삼는다. 게다가 이게 각자 돈을 나눠 냈다면서요. 뭐 특히나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 이미 뭐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본인 밥값은 본인이 냈어요. 그러니까 법카로 본인 밥값을 지불한 게 아니라 본인 밥값은 본인 카드로 지급을 하고 그렇죠. 상대방 밥값을 법카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밥값은 내가 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 심지어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게 김혜경 여사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들 내가 내 밥값을 내고 나가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 자기 밥값을 내고 나가겠지. 다들 정치인들이잖아. 정치인 부인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밥값을 원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부인들끼리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게 서로 이렇게 밥을 사든다는 점이 괜히 선거법 걸린다고 그냥 정치인들 부인들은 그냥 자기 값은 자기가 다 내버려요. 이게 습관화가 돼 있어.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그러려니 하고 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밥값을 비서죠 배모 씨가 네, 배모 씨가 계산을 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공방이 되는 게 김혜경 여사 알았냐 몰랐냐 그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알아? 내가 그냥 주고 갔는데. 그리고 심지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면 여기서 가격이 어느 정도냐 1인당 2만 원에서 3만 원 그 그러니까 사이에요. 2만 원, 3만 원이야. 누가 보면 막 오마카세 막 30만 원, 40만 원짜리로 뭐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3만 원으로 누가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를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국회의원 지금 그 중에 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우원식 국회의장 부인이세요. 그 밥 한 끼 얻어먹고서는 찍어준다고? 택도 아닌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니까 저도 안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를 한 거였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김건희였다면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걸었겠나. 아, 뭐 23억도 봐줬는데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수십억을 봐줬는데 이 5만 원 그것도 내가 먹은 게 아니라 그렇죠. 킥은 내가 먹은 건 내가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은 건 내가 냈어. 근데 왜 문제가 되냐고. 그렇죠. 근데 나 이게 진짜. 지금 항소심까지 가고 이 선고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까지 나왔다는 게 문제인 1심 거죠. 선고가 그렇게 나온 1심 거잖아요. 선고가 1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아, 참 얼척이 없어. 이 부분도 참 얼척이 없어. 그렇죠. 예. 자, 근데 이 재판 글쎄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사건도 아니고 커 보이는 사건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사실관계에서 큰 이렇게 쟁점이 있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사실 이게 큰 쟁점은 없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지금 5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법카 유형과 관련돼 가지고 재판이 하나 더 생긴다라고 하니 이재명 대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된 재판이라서 좀 중요한 재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후다닥 끝내버리겠다라고 한다면서요, 법원이. 아, 그렇죠. 오늘이 3월 18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3월 31일 날 다시 또 진행을 하게 되고 공판이 진행이 되고 4월 14일 날 공판을 마무리 짓겠다라고 판사님께서 말을 했어요. 오늘 첫 번째 공판인데 그렇죠. 3번 열고 끝내겠다. 세 아니, 번 앞으로 열고- 2번 남았네. 앞으로 2번 남은 거죠. 이렇게 후다닥 끝내버리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 재판도 후다닥 끝내려고 하더니 김혜경 여사 재판도 후다닥 끝내네요. 예,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1심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부분이 그 당시에 그 포스 기계 이제 예, 뭐 누가 돈을 냈는지 얼마를 냈는지 또는 어떻게 해서 내게 됐는지 이런 부분을 하다가 보니까 당시 그 포스 기계 예. 그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되고 있는 게 그 국회의원 부인들 당시 뭐 우원식 국회의장 부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난 현금으로 돈 냈어 라고 그렇죠. 주장하고 있잖아요. 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현금으로 돈을 냈으면은 이 재판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얘기 돼버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뭐 포스 기기가 어떻게 됐네 마네 이렇게 등록을 했네 말았네 이런 논란거리가 있는데 이 증인이나 증거 채택 이런 부분도 좀 거론이 되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변호사 측에서 사실 조회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지. 증인을 한 2명에서 3명 정도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 사실 조사가 그 조사가 뭐냐면 이 방금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포스기라든지 그리고 이제 김혜경 여사가 알았나 몰랐나 그러니까 지불을 한 거에 대해 배모 씨가 지불한 거에 대해서 알았나 몰랐나 그런 쟁점이라든지 이런 게 확실치 않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신설국이라는 음식점이 있었던 종로에 있는 그렇죠. 음식점이네요. 종로에 예. 있는 음식점 같은 경우에 그 내용이 애매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검사 측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 신설국이나 다른 그 식당은 중요한 게 아니라 유문이라는 그 식당에서 그 식당과 관련돼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 식당을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판사님께서 어떤 식으로 판결을 내렸냐? 이 유문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가지고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야, 다른 음식점에서도 보니까 김혜경 여사가 카드를 긁었다더라. 이러한 정황을 보니까 그때도 이 법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 때문에 벌금을 내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여러 가지 있었던 그 식당에 있었던 그 사실관계도 명확하게 봐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유죄 판결을 내린 건 유문인가는 식당에서는 유죄인지 무죄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다른 식당에서 벌어진 일을 보을 때 여기도 있었구나 라고 추측을- 미로 짐작한 거 아니에요. 이 그렇죠. 재판을 그런 식으로 하지. 형사재판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나는 이게 판사가 심각한 문제를 저질렀다 생각하는 건데 형사재판은 미루어 짐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결론 낸 거는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그래 보인다가 사실은 요지입니다. 아니 그래 형사재판. 보이면 유죄가 하면 안 돼. 예. 그래 보이긴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라고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 보이기만 해가지고는 재판하면 안 돼. 그거는 원래 형사재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님께서도 간접 증거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좀 물어봐야겠네. 예,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사실을 한번 판단해 보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판사님이나 검사 측에서는 그거는 동의하겠다. 뭐 포스기라든지 신설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동의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었고 이 증인과 관련돼서는 판사님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가지고 와라. 누구를 할 거냐. 누구를 할 거냐. 왜냐하면 누군지를 특정을 짓지는 못했거든요. 지금 변호사님들께서. 그래서 3월 25일까지 증인에 대해서는 가지고 오고 3월 31일 날 증인을 채택할지 채택하지 않을지 한번 결정해 보자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검사 측 같은 경우에는 2명 다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검사들이 아무나 딴지 거는 건데. 예. 보세요. 이번 여기 검사들이 이렇게 김혜경 여사 건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깐족깐족 거리면서 윤석열 건하고 김용현 건에서는 그렇게 얌전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제 아우. 그렇죠. 어제 그 내란 사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달해 드렸듯이 되게 이 점잖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보면 검사들이 그렇게 싸가지가 없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요. 근데 김용현 재판에서는 그렇게 얌전하고 그렇게 신사적인 거 보면서 야, 이 새끼들이 지금 누구의 편인지. 자,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뭐 증인 채택 문제도 그러하고 예. 지금 다투어야 될 내용도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를 3번 만에 끝내기는 어려워요.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오늘 얘기 나온 거잖아. 그러면은 조금 더 시간을 둬야 될 것 같은데 후다닥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는 이유는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4월 14일 날 끝나면 한 5주 뒤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5월 달에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그때는 언제냐? 대선입니다. 대선이에요. 대선에 맞춰가지고 재판 선고를 하려고 이런다.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의심스러운 것이 원래 김혜경 여사 1심도 실은 2번이 연기가 됐다가 그 선고가 2번이 연기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표 그 11월 달 선고에 맞춰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연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끌어서 5월 달에 맞추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의도가 다분히 들어가네요. 아무래도 이 배우자의 재판 결과가 거기에 맞춰서 나오면 영향이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판사 새끼들이 이래서 문제인 거야 이게. 이러니까 판사들이 우리나라 재판 모든 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보세요. 만약에 이런 식의 재판을 국힘당 쪽 판사 그 정치인들한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뒤집어졌을 거야. 만약에 김건희에 대한 재판을 이런 식으로 해서 벌써부터 난리가 났을 거야. 구속 취소나고 난리 났을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이재명 쪽에만 이렇게 이렇게 냉정하게 철저하게 하고 윤석열 쪽은 이렇게 헐겁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실제로 뉴스타파 재판도 그거와 관련돼서 재판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뉴스타파 재판 그렇죠.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뉴스타파 재판의 경우에도 그렇고 네. 이거는 그 기자들이 문제였어요. 사실은 뉴스타파 재판이 벌어지게 된 것도 그 과정에서 그 조선일보 같은 얘네들이 그 당시 그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들을 가지고 진짜 괜히 시비를 걸고 물고 늘어진 거야. 김만배하고 신앙님 맞습니다. 이 내용인데 그들 사이에 있었던 얘기들을 왜곡해가지고 희한하게 보도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결국에 이 재판으로 이어지게 된 건데 검찰하고 조선일보하고 뒷거래를 좀 많이 한다는 생각이 지금 요즘 참 많이 들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내 재판 가지고도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 아이고야. 야, 나 진짜 요즘 열받아가지고 왜 내가 박광훈하고 선거법 재판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 들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박광훈이가 이재명 대표 그 단식하실 때 예.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가지고 그 수박들이 요구한 사퇴 요구를 박광훈이 전달했다. 단식하고 있을 때. 그 얘기였거든요. 예. 그거 가지고 박광훈이가 해필 선거 때 얘기를 하는 바람에 당내 경선에서 얘기하는 바람에 내가 탈락했다. 나 때문에 장용진 때문에 탈락했다. 이러면서 지금 소송을 건 거거든. 근데 그 사건을 오늘 그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더라고. 그래요? 왜 보도를 한 줄 알아요? 왜 보도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매불쇼에 가가지고 말씀하신 게 있죠. 예. 그 당시에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와가지고 사퇴를 요구했었다. 내가 말한 거랑 똑같잖아. 그러네요. 일치하잖아. 일치하네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내 끝까지 끌고 간 거야, 거기다가. 아마 그 기자는
그 검찰이 나를 이렇게 지금 허위사실 유포라고 지금 고소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박광훈도 거기에 동참한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쓰고 싶었던 것 같아. 아유, 그 왜 갑자기 그 이재명 그 위증교사 재판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매불쇼에서. 근데 이게 뭐냐면은 네. 그 조선일보하고 검사들 사이에 커넥션이 아유. 있지 않으면 또는 이거는 모두 들어가는 소위 말하는 수박들하고도 연관이 없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편을 딱 막 먹고 움직여 주느냐고.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김혜경 여사 재판도 보면은 그렇게 자기들 증거가 없으니까 괜히 없는 증거를 갖다 끼워 맞추는 듯한 그런 태도가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긴 또 하고 그리고 오늘 좀 많이 논란이 됐었던 게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소권 남용.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사건을 두 개로 쪼개가지고 예. 하나는 저기 뭐 일종의 배임, 공금 횡령, 유용 요걸로 기소하고 하나는 선거법으로 곤란하고 기소하고 그런 거예요. 아, 그렇죠. 사건 하나를 갖고 그러니까 이게 공소권 남용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의 공범 관계, 어떤 주범 관계인 사람이 배모 씨잖아요. 그렇죠. 배모 씨는 일찌감치 기소를 했어. 맞습니다. 기소를 했는데 그 나중에 한참 지나서 한 1년 정도 지나서 김혜경 여사를 기소합니다. 그 배모 씨가 공소권이 끝나는 시기 하루 전날에 잡아 들어간 그렇죠. 거예요. 잡아 들어가고, 그러니까 공범이기 때문에 김혜경 여사가 1+1으로 정지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한참 몇 개월 뒤에 김혜경 여사가 다시 이 기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돼 가지고 변호사 측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의도적으로 하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하여튼 이 보세요. 이거 윤석열, 김건희 같은 경우는 몇십억을 떼어먹어도 기소 자체를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 5만 원? 이 5만 원인지 2만 원인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 보면 아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했다고 치더라도 너무 이 사안자한테 좀 쪼잔하지 않느냐. 쪼잔하지. 너무 쪼잔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 할 일도 아니 그것도 일반 불특정 다수한테 돈을 돌린 것도 아니고 돈을 그렇죠. 돌리거나 밥을 뿌린 게 아니라 국회의원 부인이나 정치인 부인들끼리 그냥 모여서 밥 먹은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고 자기 돈을 자기가 각자 냈는데 우연찮게 안 낸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재명 대표 측에서 내준 거야. 그게 왜 선거법 위반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는 그게 다른 정치인 부인들 다 지원 돈이었는지 아니면 함께 있었던 다른 비서들의 밥값이었는지 구분이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분이 안 간다라는 거고. 구분이 안 가면 원래 무죄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검사 측이나 이 변호사 측에서 얘기가 나온 게 뭐가 있냐면 이 배모 씨가 이 김혜경 여사와 친구 같은 관계였냐 아니면 좀 무서워하는 관계였냐. 만약에 친구 같은 관계였다라고 하면 이전에 공모를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약간 무서워하는 관계면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에 따라 가지고. 근데 뭐 그건 상관없어요. 보통 예. 법화 가지고 이렇게 뭐 자기 거를 공급인 것처럼 사는 거는 그 비서들이 종종 써요. 그거는 무섭고 안 무섭고 별 상관없어. 그렇죠. 그거는 솔직히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습관성인 어느 정도 그 일이 어느 정도 숙련이 되어 있느냐. 숙련도 얼마나 그 일을 오래 했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나눠질 문제지. 그렇죠. 친밀도의 문제는 아니죠.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가 들고 싶은 거는 예. 그럼 따져볼 내용이 많다라는 거 아니에요. 따져볼 내용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앞으로 2번 더 하고 재판을 끝마치겠다는 건데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심지어 아직 증인이 채택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변호사 측에서는 2명에서 3명을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3월 31일 날 만약에 2명이 정해지면 14일 날 어떻게 증인을 2명 다 불러가지고 증언하고 마무리한다라는 게 이 시간적으로 맞지
안 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증인 신문을 충분히 할 수가 없네. 그렇죠. 아, 윤석열 같은 경우는 내란 사건 내란을 일으켜도 재판을 세 번을 더 하게 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는데 김혜경 여사는 겨우 이거 가지고 하면서 증인도 신청을 못하게 하겠다. 사실 증인 신청을 막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우선 뭐 고려해본다, 고민은 해보겠다, 한번 가지고 와봐라고 하지만 이 4월 14일로 아예 이때 종결을 하겠다고 박아놓은 것 자체가 이미 본인들은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미 결론은 내려놨다라고. 그래서 나머지는 끼워 맞추겠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공판 준비기일이 거의 2번에서 3번 정도 진행이 되잖아요. 대체로. 그렇죠. 그럼 제대로 된 공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끝낸다라는 소리거든요. 참네. 이 재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처음 봤네요. 예, 뭐 실례로 어제 다녀왔었던 김용현 재판도 아마 준비기일이 2번인가 진행되고 첫 번째 공판이 그렇죠.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3번째 재판이거든요. 근데 김예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판 기일이 진행된 게 아니라 공판 준비기일이 진행된 겁니다. 근데 바로 3번 만에 끝낸다라고 하는 게 사실상 2번 만에 끝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실상 2번 만에 끝내겠다라는 얘기죠. 왜 법원이 이재명한테만 이렇게 박하게 구는지 모르겠네요. 애시당초에 이재명을 죽이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덤비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이 사법개혁을 할 것은 누가 봐도 뻔한 이야기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고 있는 게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저는 항상 듭니다. 판사 누군지 알아요? 판사가 김종기 부장판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죠? 예, 맞습니다. 예, 67년 부산 출신이고요. 동래고등학교를 나왔네요. 서울대 졸업을 했고 사법연수원 26기. 부산고법 판사를 하다가 지난 2024년 지난해 2월 갑자기 수원고법으로 부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희대가 대법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왔다는 얘기거든요. 조희대 퀴즈네. 아이고. 이게 의심스러운데요. 이미 뭐 여러 판사들이 이렇게 왔었었잖아요. 이 사람이 보니까 수원고법에 그렇게 근무를 많이 했던 게 아니에요. 보니까 서울지법,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법, 뭐 서울고법, 부산고법, 광주고법 뭐 이렇게 있다가 수원고법은 처음 왔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딱 조희대가 부임하고 난 직후에 박아는 그러니까 조희대가 인사이동을 했을 때 여기다 넣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재판이 수원 아니면 중앙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부러 겨냥해서 보낸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되네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진이 이 옛날 사진이 돼가지고 예, 최근 사진이 이런 사진이 있긴 있습니다만, 네. 제가 이 사진들이 이 사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잘 봐주세요. 네. 하여튼 좀 의심스러운 판사네요. 맞습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재판을 이렇게 언제 끝내겠다고 못 박아놓고 재판 시작하는 판사들 참 요새 드물거든요. 첫날에 이렇게 못 박은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보통 첫날은 뭐를 하겠습니까? 이러면 기일을 얼마나 잡을까요? 라고 해서 기일을 어느 정도 잡고 해요. 그래 놓고서는 한 번 더 할까요? 아니면 오늘 마칠까요? 그렇게 물어보고 난 다음에 합니다, 대체로. 그런데 첫날부터 우리 며칠까지 할 거예요? 끝내세요. 이런 경우는 제가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나도 재판을 내가 받으러 들어가 봤지만 첫날 갔는데 자 우리 며칠 다음 재판 끝낼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못 봤어요. 근데 판사님도 되게 본인이 좀 그랬나 봐, 좀 마음으로. 되게 말을 확실하게 4월 14일 날 끝내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되게 말을 흐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4월 14일에 뭐 변론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지가 봐도 좀 아니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봐도 좀 아닌 거야. 예. 참 답답하네요. 예, 맞습니다. 매번 재판들마다 사건들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또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또 이번 주에 또 재판이 있나요? 이번 주 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 목요일 날 조지호 재판이 있고요. 내랑 관련된. 그리고 금요일 날은 이재명 대표 재판이 하나가 있는데 이 대장동 본류 재판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재판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증인으로 부른 재판이에요. 유동규 재판이죠. 유동규 재판입니다. 네. 근데 이걸 아마 6번 정도 다녀와야 될 것 같아. 이재명 대표가. 일부러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의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굳이 거기는 갈 이유가 없는데 일부러 바닥바닥 달달 괴롭히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유동규가 이게 재판을 정치 쇼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이, 못된 놈이야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소 2번에서 3번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재판장이. 참 답답하네요. 예. 그게 이제 목요일이요? 금요일? 금요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지호 재판은 목요일. 목요일.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 지금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예.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이미 혐의 상당 부분 인정한 상태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일단 이 사람반이 지금 혈액암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얼마나 살지도 몰라요. 그러네요. 그래서 재판 이 조지호 청장의 재판은 의외로 빨리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오늘 이번 주에 남아 있는 다른 재판에서도 계속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